초강력 허리케인이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휴스턴시는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연이은 강력 범죄들로 메트로 대중교통 치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LA시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식이나 주택,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10대들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초강력 폭풍이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휴스턴시는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뿌리채 뽑힌 가로수가 가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는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강력한 폭풍우가 텍사스 남동부에 자리한 휴스턴시를 덮쳤습니다. It was fierce, it was intense, it was quick, and most Houstonians didn't have time to place themselves out of harm's way.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우가 지난 2008년 당시 허리케인 아이크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폭풍우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도로가 유실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역 정부는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currently activated at level 1 maximum readiness, and I just signed a disaster declaration earlier this morning so that we can get any additional resources that we need with particular urgency. 10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주요 도심에 자리한 2,500여 개의 신호등에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피해 복구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 2명은 쓰러진 가로수에 인해 사망했고 또 다른 2명은 크레인에 깔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 상황이 선포된 휴스턴 지역의 274개의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남부를 통과한 강력한 폭풍우가 루이지애나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멕시코만에 인접한 지역에 우박과 뇌우가 예고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각종 강력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메트로 대중교통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인지한 LA시 당국도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츄라와 발보아 블루버드 인근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승객 한 명이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강탈당했습니다. 로스펠리스와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는 10대 3명이 또 다른 10대 소년의 가방을 강탈하려다 싸움이 벌어졌고 2명이 칼에 찔렸습니다. 또 사우스 버몬트 메트로역에서는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괴한의 칼에 맞아 쓰러졌고 커머스 지역 메트로버스에서는 한 명이 총격에 숨졌습니다. 모두 이번 주에 발생한 메트로 관련 강력 범죄들입니다. 치안 우려가 커지면서 캐런 베스 LA 시장도 긴급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I directed an immediate surge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on metro buses, on rail cars, and in stations to address this spike. Today we are following that action with a motion to make work all Angelenos, our riders and our operators feel safe on our system. 베스 시장은 다음 주 교통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운행 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공공안전 인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각 치안 기관들 사이에 통합된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중단됐던 지하철 내 모바일 인터넷 시스템도 즉각 복구해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이 연락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치안 우려는 한인타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한인타운을 지나는 메트로비 레드라인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괴한의 칼에 목을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주에도 한인타운 인근 버몬트와 선셋역에서 경비원이 괴한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LA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확인된 것만 모두 13건인데 이 중 3건이 한인타운 또는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과 LA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잇따라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한 정육 한식당에서 60에서 70세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영업이 마무리되고 직원이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에 가게 천장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용의자는 계산대에서 약 $80를 훔쳐 노던 블루버드 동쪽으로 달아났으며 경찰 당국은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LA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356 코리안 BBQ&바에서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식당 측에 따르면 이 가게는 오픈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금고에는 $7,000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야심한 시각인 새벽 2시경에 범행을 저질렀고 유리 정문을 쇠막대 같은 것으로 부순 뒤 침입했습니다. 가게 매니저 데니얼 심씨는 보안 카메라를 보면 금고를 들고 달아나기까지 3분이 채 안 걸렸다며 용의자들이 금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주식이나 주택,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을 인용해 지난 6개월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4% 상승하면서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4만 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구리 32%, 기술주와 금 각각 20%, S&P 500 18%, 원유 9% 등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식에 관해선 국민들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회사 GMO는 투자 선택이 많아졌다며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이 24년 만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는 최근 견고한 수익성에 따른 안도감과 인공지능 AI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투자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은 실업률이 낮고 테크 열풍을 이끌었던 1990년대보다 시장이 더 나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너무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뒤늦게 뛰어들어 주식을 사들이는 비관론자가 없어지고 있다 보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낙관적이었지만 S&P가 지난 2020년 10월 저점일 때보다 거의 50% 올랐다고 우려하며 일각에선 올해 후반에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 둔화로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일부 줄어들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지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 인구조사국은 주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착공이 4월에 연간 103만 1000건을 기록, 전년 대비 0.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 착공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최근 높은 모기지 금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주택건설 심리지수가 하락한 만큼 몇 달 내에 착공 건수가 반등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단독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0.8% 줄어든 97만 6천 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연준은 4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해 0.1%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경제에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 부진에는
자동차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생산은 전월 대비 2% 하락했고 내구재 생산은 0.5% 줄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기업 코메리카는 고금리가 제조업, 건설 등 자본 집약적인 부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가격 하락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10대들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에서는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통과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는 청소년 및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앤드류 구나데스 주 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은 뉴욕주 상하원에 법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명 Safe for Kids Act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트라우마에 대해 주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검색 및 접속 기록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통해 중독성 콘텐츠 및 광고를 자동적으로 계속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알고리즘으로 인해 소셜미디어에 머무는 이용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아동들을 상대로 알고리즘 게시물을 추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소셜미디어 회사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는 위반 건당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8월부터 이미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유사합니다. 연방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13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가운데 3분의 1이 소셜미디어를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은 부모 및 국회의원과 소셜미디어 회사 모두가 미디어 사용 중독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식량 등 구호품이 절실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품 전달을 위한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앞 바다에 부두가 설치됐습니다. 미국이 가자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건설한 임시 부두입니다. 500톤 분량의 구호품이 임시 부두에 도착했고 이를 실은 트럭들이 가자지구 해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미 중부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Today, we have hundreds of tons of aid ready for delivery and thousands of tons of aid in the pipeline. Some of this aid has already been loaded onto motor vessel.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공중 투하한 데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임시 부두를 통해 가자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초기에는 트럭 90대 분량, 이후에는 최대 150대 분량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this level of aid remains insufficient, and we want to continue to press Israel to increase the level of assistance moving into Gaza. 라파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열흘간 의료품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특히 연료 반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라파에서 피난길에 오른 가자 주민은 최소 6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추가 병력을 투입해 라파 작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3명의 시신을 가자지구에서 수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지막 방중 일정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하얼빈 공업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얼빈 시내 한가운데 푸틴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소련군 전사자 기념비가 새로 단장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나는 길목 주변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면도로 상가까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약 5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됐는데 길가는 물론 주변 주택 창문에서 사진을 찍는 것까지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주공학과 원자력 분야에서 손꼽히는 하얼빈 공업대학을 찾아 중국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Так что мы работаем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и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Что касается Луны, да, это, повторяю, у нас есть вместе с нашими друзьями, с китайс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определенные планы. 하얼빈 공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연합 캠퍼스를 만들 정도로 러시아와 돈독한 관계에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학 가운데 한 곳으로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미국의 제재에 맞서 기술과 국방 등에서 중러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새벽 이동까지 감수하고 이틀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 방중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얼빈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신냉전 구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추정 비행체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돼 약 3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동해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쏜 이후 25일 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한 다음 날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중러가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구도를 한층 명확히 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16일 한미가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을 미국의 적대적 면모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비난했는데 어제 도발은 이 같은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풀이됩니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고 미국 및 일본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식료품업계를 중심으로 업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소비자, 소매상이 공급사로부터 음료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빈병 보증금에 대해 먼저 5센트를 올리고 오는 2026년 4월까지 추가로 4센트, 2031년까지 6.5센트 순차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당장 오르게 됩니다. 한인식품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증금이 병당 10센트가 되는데 판매 순이익에 비해 지나치다며 올해 법안 저지를 위해 코카콜라 등과 협업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은 빈병 보증금을 올리면 소매점에서도 인상액의 상응에 5센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가격은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결국 악순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뉴욕주가 환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세수를 거두려는 꼼수이며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식품업계는 가입 회원 등을 중심으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반대 서명도 최근까지 받았으며 주의회에 항의 차원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환경보호를 이유로 빈병 보증금 10센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뉴저지 식품협회 등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린다 도어티 식품협회 회장은 빈병 보증금은 결국 소비자가 내게 될 돈이라며 배달 고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도입 취지 자체에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홍보와 관련해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2016년 테슬라가 올린 자율주행 홍보 영상입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시작합니다. 카메라로 상황을 인식하며 교통 신호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당시 테슬라는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거나 이듬해인 2017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도 없이 차가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 기능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7년뿐 아니라 몇 년 뒤인 2022년까지도 완전한 자율주행에 근접한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관련 기능이 달린 테슬라를 사거나 빌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부터 오토파일럿보다 진보된 완전 자율주행 FSD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This is going to be it will be an improvement in safety. How much it improves safety, we don't know, but it's not going to be the improvement you would hope. 이에 대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홍보가 자사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소비자의 주장처럼 허위로 봐야 할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연방검찰로부터는 허위 홍보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